경기장은 긴장과 투지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뛰고 또 뛰며 몸을 던지고 날아오릅니다. 피말리는 시간이 지난 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선수뿐. 그들에게 핸드볼 경기장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매년 늦가을이면 대한민국의 핸드볼 시즌이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6개의 남자 핸드볼 실업팀 가운데 인천도시공사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창설된 인천도시공사 핸드볼팀은 비인기 종목 지원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막내, 올봄 대학을 졸업하고 입단한 새내기 진유성 선수입니다. 축구부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신청서를 냈다가 학교 체육 시간에 그 핸드볼 감독님께서 키 큰데 핸드볼 한번 해보지 않을래? 테스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서 테스트 한번 봤는데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까마득한 선배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는 MZ세대입니다. 심재복 선수는 명실공히 인천도시공사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처음 이제 어깨 수술했을 때 공을 못 던진다고 했을 때 35살까지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했는데 35살 때 보니까 1, 2년 더 할 수 있겠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1, 2년 정도가 이제 나의 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유니폼을 입고 14년, 어느덧 인생 2막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핸드볼 정규리그가 중반을 달릴 무렵까지 인천도시공사의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더해갈수록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며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고 이제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영이 형이나 장우 형이나 진호 형이나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지금 팀이 성적도 좋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우승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심재복 선수는 팀에서 머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저희 팀에서 공격 전술이나 패턴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좀 상대편 수비 시스템을 좀 보고 분석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약간 전술이나 이런 거를 상대팀한테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적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동명 선수의 시야에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슛. 유성아. 네. 일로 와봐. 상무 테스트 잘 보고 왔냐? 예. 누구 봤어, 비버? 저랑 태용이랑 세영이 형이요. 3명? 네. 몇 명 뽑는데? 거기도 2명 뽑는데. 다행이네. 형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1년 더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안 돼. 빨리 좀. 아니 뭐야 저기 봐 두산 게임 봤을 때 네. 형 이거 패턴 몇 개? 너 스타일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브록보다 너도 빠지는 스타일이잖아. 네. 근데 지금 이거 만약에 지금 투피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형은 이거를 더
빨리 빠져줬으면 좋겠어. 아, 한 타임 빠르게. 인수인계 안 되고요. 중경이 가다 멈추잖아. 여기서 이렇게 딱 다시 가려고. MZ세대답게 선배 앞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도 거침이 없습니다. 센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도 동현이랑 피벗에서 했던 게 준규 형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피벗이 여기 가운데 있다가 저희는 새끼나 엄지로 그때 형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췄던 것처럼 한쪽으로 빠져가지고 1대1 한 다음에 안쪽 쳐서 크로스하는 걸 아니까 한 팀에서 뛰는 동료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이입니다. 잡다가 이쪽 한 발 나와서 미리 잡아버리니까. 근데 운동할 땐 좀 이제 눈치도 좀 많이 보이긴 하죠. 내가 확실히 또 플레이오프 이제 들어왔고 하니까 또 예민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신경 쓸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경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 경기니까 좀 더 좀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고 있는데 너가 그래도 팀 분위기 메이커잖아. 경기를 뛰어도 네가 막 세레머니하고 막 파이팅 넘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굳이 눈치 보지 마. 하던 대로 하면 돼. 네. 그럼 잘 된 것 같습니다. 유성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빛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조금. 근데 대학교 가갖고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스카우트 할 때 거의 이제 전국의 팀에서 1순위로 다 유성이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도 유성이가 또 인천을 또 선택을 해줬고 또 고향 팀이라고 해서 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믿고 지켜보는 후배입니다. 뭐 막내가 할 수 있는 뭐 책임감도 있겠지만 책임감보다 일단 저가 제 자리에서 제가 놓인 상황에서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책임감은 위에 계신 선배들이 팀의 고참으로서 뭐 이끌어야 되니까 책임감이 더 크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형들이 하는 거에 잘 따라오고 잘 믿고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즌 중에는 모든 선수가, 시즌이 아닐 때는 원하는 선수들이 구단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제 아무리 MZ세대라도 운동부의 단체 생활에서는 적당한 눈치와 분위기 파악이 필요합니다. 큰형들 운동하던 시절과는 제법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엉덩이 무거운 막내는 여간에선 예쁨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경기가 있는 날 아침이면 반드시 들러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가야 하는 숙소 식당. 이모님 저 국물 좀만 더 주세요. 선수들은 어머니 손맛은 잊어도 숙소 식당 이모님 손맛은 잊을 수가 없다며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사요. 드세요. 김유 선생님도 잘 먹고 고기도 꼭 좋아해요. 김유 딱범치 같은 경우는 밥도 쬐끔 먹으니까 쬐끔 주고 그런 식이죠 뭐.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인천도시공사가 핸드볼 팀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진짜죠. 왜 제일 늦게 먹어요? 왜 제일 늦게 먹어요? 형들 먼저 휴지고 자리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천천히 먹는 게 나아요. 좀 늦게 먹더라도 마음 편히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는 사실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멸치라는 거예요. 이 이름 뭐지? 전병이라는 거. 조금이 안 먹네? 관리하기. 야, 체면 차리지 마. 원래 먹던 대로 먹어. 올해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선수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시달리는 심재복 선수는
경기 전에 어깨를 잘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비가 오는 날 좋긴 한데 비가 오니까 좀 아픈 데가 조금 통증이 좀 있어서 좀 저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상대는 충남도청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결승 리그에 유리한 2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오늘의 1승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 결승 리그 진출에 실패한 충남도청은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유리하지만 어떤 경기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환경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그 결정력 같은 거, 또 이길 때 조절 그런 걸 좀 하나하나 한 골 한 골 여러분들이 좀 지킬 수 있도록. 알았지? 네. 화이팅 합시다. 우리나라 핸드볼의 팬덤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에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관중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재밌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돼서 프로화도 되고 해서 꽉 찬 배구처럼 야구처럼 그런 경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되게 잘하고 골도 많이 넣고 그래서 정수영 선수를 많이 좋아해요. 정수영 선수 화이팅! 경기가 시작됐지만 심재복 선수는 아직 코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아직 완전히 몸이 풀리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찬스를 만들어내고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불필요한 힘을 뺀 충남도청팀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수들이 흔들릴 때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심재복 선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불리한 흐름을 끊어내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모든 선수들의 단단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심재복 선수의 지시를 받은 김낙찬 선수가 결국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딸들의 응원은 심재복 선수를 한 발 더 뛰게 만듭니다. 막내 진유성 선수가 코트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잘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들이 지쳐있을 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새내기 선수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전환되고 몸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경기 중에 분위기가 가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남도청이 바짝 추격할수록 도망가는 인천도시공사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다행히 기회를 살려냅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던 경기가 끝나고 인천도시공사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고 날아갈 듯 몸과 마음이 가벼운 진유성 선수가 외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운동선수는 외출할 때도 체육복만 입고 꾸밀 줄 모른다는 고정관념을 비웃듯 꽃단장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직 팬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뭐 의식은 안 하는데 요즘 막 이렇게 제 팬이라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 그래도 뭐 좀 못생기게 보이는 것보다는 또 좋게 보이는 게 팬분들한테도 또 예의니까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홍대 피플 아이루 숙소와 체육관, 경기장을 오가는 쳇바퀴에서 벗어나 북적대는 세상에서 만난 이들은 대학교 때까지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 우선 배부터 든든히 채우기로 합니다. 또래 청년들의 관심사는 단연 군대 얘기입니다. 내 포지션은 세용이 형이랑 3명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3명 중에 포지션이 2명만 가지고 있는데 1명 떨어져야 돼가지고 나 이미 대신 언제? 말을 안 하냐? 너무 멀어야지. 원래 저번 달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빠르게 8월 1일부터 해서 그때로 지키고. 병역 문제며 진로 문제며 MZ세대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나 야구 이런 거는 경쟁률이 되게 세잖아요. 대학 가기도 힘들고 제가 알기로 뭐 상부 가는 것도 제가 하늘의 별 따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핸드볼은 그런 축구나 야구에 비해는 뭐 대학 가기도 쉽고 그거나 실업팀 오기도 좀 수월한 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볼 선수로 실업팀까지 왔다면 실력뿐 아니라 운도 좋은 편입니다. 부상 때문에 받아줄 실업팀이 부족해서 핸드볼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선수들이 많습니다. 정규리그와 결승리그 사이에 주어진 모처럼의 휴가를 심재복 선수는 가족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되는 몇 달 동안 아빠를 그리워하는 어린 딸들을 보면 피로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리그 들어가면 애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아빠는 언제 오냐,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냐고 계속 물어보고 아빠가 오면 되게 좋아해요. 물놀이 하고 뛰어놀고 킥보드 타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남편이 해주니까. 리그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아니면 뭐 운동할 때도 주말에만 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금 와이프도 일요일 날은 쉬게 하고 여기 자주 좀 많이 나오거든요. 설거지는 거의 제 담당이고 청소 바닥 밀대가 있는데 저희 핸드볼 코트도 약간 밀대 미듯이 그걸 제가 좀 약간 담당해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나오니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합니다. 심재복 선수의 가족은 핸드볼과 인연이 깊습니다. 심 선수의 형도 인천도시공사에서 뛰던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아빠 경기 뛰면서 할인이 응원하는 거 들었나? 아내 역시 결혼 전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남편에 대한 이해가 남다릅니다. 옛날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본인은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오빠는. 근데 조금 이제 내려놔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선수로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경기장에서 하듯 시원시원하게 집안을 청소하는 심재복 선수는 집에 오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남편입니다. 하지만 핸드볼에 있어서는 국가대표팀과 함께 한 시절을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뛰어난 선수입니다.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딴 제 첫 메이저 대회 금메달. 심재복 선수가 최전성기를 누리던 2010년 무렵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은 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땄을 때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오히려 은메달 딴 프로 종목 이제 선수들한테 포커스가 다 가고 저희는 또 옆으로 이렇게 쓱 갈 때 그때가 제일 아쉬웠어요. 우리는 성적을 내야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렇게 성적을 내도 이제 프로 종목들한테 이제 많은 포커스가 가고 눈이 가는 게 저희들한테는 그게 제일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심재복 선수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입니다. 한때 인천에는 핸드볼 명문학교가 많았습니다. 심 선수의 모교 효성중학교도 핸드볼 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복이 왔어?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야, 고생했다. 야, 부상한 건 없고? 네. 소년치전 대회가 이제 26일 날부터 30날까지인데 우리 사전 경기야, 26일 날. 그래서 24일 날 출발을 해.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남았어. 재복이가 좀 센터백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 뭐 페인트라든가 뭐 2대 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해주면 애들 좋아하지. 이따가 한번. 내가 또 얘기하는 거보다 선배님이 와서 얘기하면 쏙쏙 들어가 또 애들이. 그거 좀 부탁 좀 하자. 네네네. 나가자. 자, 라이트 좀 켜라. 소년체전에 나가는 까마득한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얘들아! 누군지 알지? 인천 도시고사 센터백 심재복 선수, 부평남초등학교 졸업 선배님, 또 인천 효성중학교 너희들 졸업하신 선배님. 이번에 좀 강한 팀 선산중학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뭐 선생님이랑 함께 호흡 맞춰서 하면 충분히, 왜냐면은 소년체전은 토너먼트 경기고 이변의 대회니까 또 이변을 한번 일으켜갖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 역시 전통답게 또 키들이 많이 안 크네. 대대로 부평 남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는 단일팀인데 그때도 너희들이 작았지만 지금도 여전까지 작어. 작지만 우리는 빠르기, 스피드와 영리함과 센스인으로 여태까지 버텨나갔잖아, 그지? 우리도 좀 잘할 거라 생각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효성중학교 전통을 이어가자. 철 모르고 운동하는 게 좋기만 하던 시절, 심재복 선수는 어린 학생들에게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말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생들과 훈련하는 사이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현 충남도청 소속 김동경 선수고요. 그리고 제가 인천 도시고사 처음 왔을 때 이제 선배로 저희 팀에 있었던 선배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체육관 진지도 얼마 안 되고 좋다, 환경이. 그때는 없었어요. 남의 체육관 빌려 쓰고. 우리 때는 막 주전자를 막 땅에다가 금거놓고 운동하고 그랬어. 오래되네. 그리운 시절을 같이 보낸 동료는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학생들과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또 확실히 골 해야 되고. 여기 센터는 뭐야? 피벗 안 건드리고 네가 따라가는 거잖아. 그럼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발 넣고 또 돌아올 때 또 한 발 넣잖아. 그런 후배들이 기특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있어. 네. 여기.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네.
딱 트라이앵글 여기 공격 딱 하지.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그럼 너 많이 가면은 만약 패스 너 공보다 너가 빨라? 아니지. 선수들이 자꾸 이제 없지. 한 팀에 보통 우리 때는 막 15명씩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점 줄어서 뭐 13명, 12명, 11명 뭐 내지는 이제 대회 나가면 선수가 한 명이 부족했고 6명 뛰는 팀들도 많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회는 나와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선수는 한 명이 부족하지. 근데도 6명이 뛰는 거야. 상대팀에 7명이지. 점점 선수층이 얇아져가는 유소년 팀의 현실. 하지만 걱정은 어른들에게 맡기고 그저 즐겁게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즐기라고. 뭐 성적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핸드볼을 하다 보면은 향후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을 핸드볼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그 핸드볼 자체를 사랑하고 핸드볼 자체를 즐기면서 하는 게 오늘 이렇게 하루 시간 내서 후배들을 위해서 형 얘기한 거 잘 입력했다가 대회 때 이런 것들 좀 써먹을 수 있도록 알겠지? 네! 두 사람은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이구 유 사장님 아저씨 다 잘 됐네. 지냈습니까? 아저씨 다 됐어. 우리 코치님 잘 지냈습니까? 유동근 선수는 작년까지 플레잉 코치로 심재복 선수와 함께 뛰었습니다. 내가 봐도 다 은퇴해서 코치 되면 대입학신 남아. 아니야, 난 은퇴도 눈 관리할 거야. 내가 제일 오래됐지. 이제 내가 동근이 형이 세 사람은 같은 팀에서 인생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핸드볼을 그만뒀고 한 사람은 다른 팀으로 떠났고 심재복 선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감독님, 제가 뭐지? 휴가 때 집을 못 가는데요.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막 이러면서 저 밥 좀 사주세요 했는데 감독님이 그래? 그럼 여기서 가서 밥 먹어 이래갖고 그때부터 뭐만 하면 내 방 안 나가는 사람들 뭐만 하면 거기 달고 먹고 고기 주세요. 그래 나중에 가서 감독님이 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산에 있어. 부산? 바쁜 세 사람이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난 가장 큰 이유는 유동근 선수의 은퇴 후일담이 궁금해서였습니다. 아니 골프장 이래서 그러니까 은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은퇴? 솔직히 처음에 되게 막막하지. 내가 뭐 배운 게 솔직히 핸드볼밖에 없는데 나오면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처음에는 은퇴하면 그냥 한 1년 정도 놀아야지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내 인생을 준비해볼까 좀 쉬어볼까 했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쉬어보니까 좀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제일 잘했던 걸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막 누구 만나도 신나지. 근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선수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순간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야. 자격증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왜냐면 이제 구직 활동을 막 하다 보면 뭐가 됐든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 어디 하나 취직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뭐 엑셀이라도 뭐 그런 거라도 따려면 따야지 어디서 취직을 시켜줘. 그래서 바로 나도 뭐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바로 그걸 신청했지. 누구나 은퇴 이유가 불안하고 걱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핸드볼계에서 알아주던 선수의 은퇴 이유가 이렇게 막막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핸드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만 딱 사이에 껴있었어. 나도 참 서장훈 은퇴할 때 서장훈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라고. 지금까지 내 몸이 너무 고생해서 쉴 거라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프로는 확실히 이제 연봉에서 자기네들이 세이브 해놓을 수 있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나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운동하면서 무릎 수술하고 지금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진짜 최소로 뭐 한 반년이라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회복하면서 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 거기 정례가 있구나. 정례 퍼줄 생각이 있어서 안 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은퇴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 해도 미리 겪은 선배의 경험이 그저 가볍게 넘길 얘기일 수만은 없습니다. 10시에 문 닫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은퇴를 늦게 하고 싶고 지도자도 인천에서 하고 싶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자리가 또 운대가 맞아야 되잖아 솔직히. 그 운대가. 그리고 운대가 만약에 안 맞으면은
그 최악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맨날 유튜브로 자격증 같은 거 뭐 진짜 임용 자격증부터 해갖고 뭐 진짜 도배사 자격증까지 막 다 봐야지. 관리 잘해서. 세 사람이 이만큼 허물없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친정팀이 같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 인천도시공사로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운동을 잘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대학교까지만 하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때도 키는 컸거든요.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운동을 할 수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선수를 받아서 가능성을 키워주고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선수를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핸드볼 선수단을 운영해왔습니다. 입단 첫 해에 결승전까지 치르게 된 부담 때문인지 진유성 선수의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잘했어. 이거 잡아가지고 이거 잘했어. 그럼 제가 기다렸다가 오고 질러야 되는데 그냥 또 뜨자마자 밀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안 주잖아. 배운다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제 애들 컨디션 조절을 이제 하는 쪽이라 그런지 몸이 좀 오늘은 너무 안 좋네. 돌아야지. 체크. 얘기. 결승전 상대는 두산. 우리나라 남자 핸드볼계에는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 어차피 두산이 우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말을 깨려고 합니다. 베테랑 선수들과 신진 선수들이 투지를 모으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쉬마린 또 뭐 했어? 이쁜데 하린이 또 샀어? 응, 하린이 핑크. 쉬마린 내일 아빠 경기 응원 올 거야? 네, 오세요. 알겠어. 아빠 안녕. 아빠 내일 만나요, 아빠. 애들이 집에 막 놀러 와라, 집에서 자고 가라 막 이러니까 좀 밖에서 지방으로 이제 시합 가고 그러면 조금 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조금 이제 좀 더 가족이 좀 그리워진다고 해야 되나? 에어 좀 하셔야죠.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집중한 날이면 저녁에 꼭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써야 코트에서 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기에 요즘 들어 부쩍 격한 훈련을 마친 다음 시간에 공을 들입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마지막 목표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제 이제 마지막 목표이자 꿈이 인천도시공사 타이틀로 챔프전에서 우승하고 그만두는 게 꿈인데 뭐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뭐 제가 팀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유 넘쳐 보이던 진유성 선수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경기장으로 출발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볼은 달리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이 많은 과격한 경기입니다. 경기 전에 손가락과 팔, 발목 등에 테이프를 감아 혹시 모를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운동도 격하고 어렸을 때 엘리트 선수다 보니까 이제 다 발목 같은 경우나 이제 보통 다 인대 같은 게 다 끊어진 경우가 다 있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핑 안 하게 되면 이제 불안하기 더 심해서 이제 부상차 예방차에서 이제 테이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덩치도 크고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막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체격이 좋은 사람. 몸싸움이 엄청 심한 그런 포지션이어가지고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아픈 데도 많고 많이 힘듭니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선수는 부상 없는 선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막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각자 개인적인 준비를 서둘러 끝내고 팀 공동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내 거? 올해 나란히 입단한 진유성 선수와 조동현 선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해야 되는 이런저런 일들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두 선수가 챙겨야 하는 것은 얼음과 간식입니다. 막내나 제일 밑에 후배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담당이어가지고 또 막내는 또 다른 담당이 있어요. 어떤 담당이 있어요? 일단 볼백 담당 있고 이거 아이스박스, 수건이랑 조끼 이런 거 하는. 저희는 이제 아이스박스 담당이어가지고.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라면 팀마다 선수들을 돕는 일손에 여유가 있겠지만 핸드볼은 사정이 다릅니다. 경기장 안에서나 경기장 밖에서나 선수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빡빡해요 지금 어깨? 네, 좀 있어요. 많이 뻑뻑하고. 다른 선수들이 경기 준비로 바쁠 시간, 심재복 선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지는 게 여기 제일 아프죠. 내가 아까 만진데 소원근, 극하근, 극상근, 견갑하근, 그게 이제 우리 회전근개라고요. 지금 다 아파요, 다. 어깨를 지금 얘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다 염증 난 거예요. 선수들끼리 몸이 부딪히고 하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한번 상태를 봐보면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깨 보면은 오른쪽 어깨는 거의 관절이 많이 닳아서 없어진 상태예요. 그냥 어깨만 보면은 한 70대?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그건 개인의 상황일 뿐. 코트에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 결승 1차전을 치르게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대는 핸드볼 코리아 리그 7연패의 기록을 가진 대단한 팀입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일수록 작은 균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차전에서 첫 경기에서 좀 승리하면 아무래도 그 바람이 현실되지 않을까. 철옹성 같은 상대팀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오늘 경기의 목표입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뭔가 보여주면 부산의 7연패, 8연패?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 처음 딱 챔프전 올라왔는데 깔끔하게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해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팀을 끌고 가야 하는 심재복 선수는 매 경기 엄청난 부담을 온몸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핸드볼 팀 단장이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몸들 상태는 어때요? 최상의 컨디션이고? 네. 자, 여기 우리 챔프전까지 올라오느라 고생들이 많았어요. 그간 고생한 게 지금 오늘 이제 결과로 하면 나타날 것 같아요. 우승도 좋지만 이기 승리도 좋지만 본인이 게임을 즐겨야지 우승은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핸드볼 그룹은 파이팅 하겠습니다. 핸드볼! 파이팅! 자, 선수 육성을 지금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갈 데가 없을 경우 저희 공공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육성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저희 쪽에 바로 올 수 있게끔 이제 또 저희가 스카우트하고 저희가 이제 2006년도 7월달에 참가해서 이제 올해 17년 차인데 7년 동안에 그런 운동 노하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강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유능한 이제 코치진들 또 선수들 서로 합이 잘 맞기 때문에 역사를 향하여 외쳐 주시옵소서. 드디어 숨막히는 결승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을 위해 지난 6개월을 달려온 선수들은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골망이 흔들릴 때마다 선수들은 천당과 지옥을 넘나듭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가장 앞자리에 심재복 선수가 타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몸과 마음의 부담을 애써 눌러가며 정신없이 달리는 롤러코스터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심재복 선수의 뒤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함께 온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코치와 감독이 있고 그들을 최고의 핸드볼 선수로 인정해주는 소속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느 유명 스포츠 스타보다 자신의 선수를 더 응원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다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득점력이 뛰어난 베테랑 정수현 선수가 슛을 할 듯 날아오르더니 슛을 쏘는 대신 가볍게 패스합니다. 공을 받은 사람은 진유성 선수. 그대로 던진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절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에 양팀 응원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기에 상대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껏 결승 리그에서 무패의 기록을 세운 최강팀입니다. 그런 팀을 만나 첫 1승을 올리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선수들은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무게추는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결국 전후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고 승부 던지기로 승패를 가르게 됐습니다. 어느 팀이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팀이 실수하지 않느냐에 경기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골키퍼 이창우 선수가 극적으로 날아오는 공을 막아냈습니다. 경기의 승패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코트에서 뛰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누구나 승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핸드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채널 A